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 잡태급 회원입니다. 와! 오늘 어떤 행사들이 열릴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소속이 되면 그게 메인이 되면 그렇죠. 보이자면 유리가 지금 이 사람이 한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들어가서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소속이 되면 그게 메인이 되면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한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들어가서 이 정도인데 정답 드리겠습니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소개합니다. 아무래도 긴장감을 느끼면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가천대학교 미국훈련 네, 그럼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첫 번째로 발표를 달고 있는 팀입니다. 팀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크게 5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홍보 활동의 목적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앉아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테지만 우리 사항입니다. 저희 팀의 조사 결과 위와 같은 3가지 이유가 크게 처분시설이 설치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뽑혀서 저희 팀은 이 사례를 넣었습니다. 이 팀을 놓고는 뒤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의 계정을 꾸미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네이버 걸로 조사가 되어서 30, 40대 분들을 타겟으로 3가지 테마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성 브이로그 장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장점을 모르다 보니까 반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자신이 사는 지역에 처분시설이 설치된다면 국가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제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이게 짧다라는 영어 단어의 숄트에서 나온 말로 요즘 유튜브에 1분 미만의 영상을 올리는 것을 유튜브 쇼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때문에 좋기 때문에 에너지 안 보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발전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글이 아닌 직접 말해주는 영상을 올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지루하지 않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상관없다고 얘기해 주신 분들을 포함하면 한 60% 정도의 분들이 괜찮다고 얘기해 주신 거긴 하지만 저희 이 40%는 건 처분시설에 대한 교육이 좀 국가적으로 부족한 게 아닐까 많이 알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를 들려주시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내보았습니다. 근데 이거 3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나 처분시설의 의미를 담고 있는 캐릭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뉴클리어 파워팀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용 해결 처분장 고준 이제 폐기물 처분장 필요성에 대한 수용성을 이제 또 가늠하는 게 또 매우 중요할 텐데요. 그 고주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쳐서 하나의 항목으로 여쭤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너무 간략하게 그 해야 법적으로 그렇게 좀 앞으로 좀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승원장님.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는 그 다양한 플랫폼별로 장단점이나 어떤 특성 같은 게 있다면 각 플랫폼별로 어떤 장점, 단점, 전략 이런 게 필요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 있으면 좀 지루해 보일 것 같은데 카드 뉴스를 함으로써 지루하지 않을 수 있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정말 처분시설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자 설정은 자발적으로 공모받아서 문제는 주민투표로 인해서 결정됩니다.
입지선정 투표 찬성률이 낮은 지역들 대다수는 이만 철도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팀이 이러한 4가지 큰 이유를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에 있어서 일반 홍보 사례 및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토스를 활용한다면 단어를 바꾸는 것은 청중들의 감정적 상황을 바꿔 파토스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지각 연구의 최근 동행에 관한 논문에서 방패처럼 저희도 고주기 방패장이라는 단어 대신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일품 원자력 가온기. 두 번째로 홍보 퀴즈 시간을 진행한 이유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 전략 중 하나를 활용하였습니다. 복권을 당첨하는 복권 당첨 발표를 결과를 발표하는 볼 때마다 저희 활동이 생각나게끔 하였습니다. 모델 프로그램은 3D 맥스 스튜디오를 사용하였고 물리 엔진으로는 유니티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기술이 더 발전된다면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곳까지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패널이 전기 없는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발생하는 화석연료 대신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고주기 방사선 폐기물에 대해 설명드리고 처분 방식과 우리나라가 현재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된다는 사실을 강조드리며 고준위 방패장이 하루빨리 전국 중 고준위 방패장이라는 단어를 늘품 원자력 가운데 해우소로 바꾼 이유를 저희가 만든 메타버스 영상을 시민들에게 보여드려 설명 마친 후 시민들에게 퀴즈를 내는 장면입니다. 설명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거부감을 주는 단어 대신 긍정적인 단어들로 바꾸어 시민들의 설득과 이해를 유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 사진은 사전 준비를 할 때 학교 커뮤니티 및 인터넷 사이트 메타버스 활용 방법에는 처분장 가상현실 또는 처분장 주변 환경 영향 시뮬레이션 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며 미래에 기술이 발전된다면 홀로그램 형식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구현할 수 있을 것이며 홍보 활동하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결국 시민들의 참여, 투표이고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부터 진행해온 방패물 처분장 문제 연구가 꾸준히 방사선 폐기물에 대한 주제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그게 영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편안한 대화를 우리가 이제 다 볼 수 있게 지식을 알려드리고 상품을 주는 형식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네, 계획은 했는데 실천은 안 하시는 실제로는 구현은 아직 못했어요. 네, 우리가 그 부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리 집안 구조를 지지 구조를 확인하고 발견해서 한다면 다른 지역도 대학생 커뮤니케이션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 팀 바람개의 발표자 김정현입니다. 화성 폐기물 처리 시설에 관심을 높이는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다양한 연령층들이 소비하고 있는 유튜브 쇼츠를 이용한 홍보 방법인 설문조사입니다. 저희는 네이버콘과 길거리 설문조사를 이용한 인식조사를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나 위험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높았고 전공 관련자임에도 고준위 방패 또한 방사선 물질에 대해 위험하다는 인식과 비전공자들과의 의견 차이로 인한 마찰 등의 이유로 거주지 인근 고준위 방패장 처리 결과를 토대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및 홍보 자료 제작에 바탕이 되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방패물 및 처리시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직접 시민들과 소통하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하고 인식 개선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쉐르파란 히말라야 고산지대 안내인 역할의 이름이고 라드는 방사의 상징 마크라고 볼 수 있는 바람개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카드뉴스 형식을 이용하여 짧고 간결하게 중요 내용만을 전달했습니다. 홍보를 진행하며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 저희는 16일 홍보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꾸준히 피드를 업로드하며 홍보 기간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려 원전의 혜택을 받은 세대인 만큼 책임지고 후대를 위함을 강조하기 위해 필요성과 경각심에 초점을 맞춰 제작했고 네번 결과로는 현대사회의 속도에 맞게 본론이 빠르게 나오는 동영상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쉬운 접근성과 다양한 연령대가 모여 댓글이랑 더 많은 관심과 인식 개선을 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홍보 총 홍보 결과입니다. 방사선 폐기물이라고 하면 위험하다는 생각부터 들었는데 영상을 보고 생각이 변해서 찬성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고민하니까 도저히 방사선 폐기물 처분 시설에 대한 마련 같은 내용이 사라졌어요. 주변 거래자들한테 금전적인 보상이나 추가적인 안개비와 여동이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쓰기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주방패장이 설치될 때 어떤 그런 정부 그다음에 한수원에서 근데 미처 그 부분까지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방사선 폐기물이 드럼당 하나 들어올 때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난번 계획했던 내용의 요약입니다. 하였습니다. 두 가지 홍보 방법 중 첫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5분 이상의 기본 영상 1개, 1분 미만 쇼츠 영상 1개 해서 총 2가지의 영상을 올리는 것을 계획했고 많은 시청자들이 봐야 하니 호기심을 유발할 것, 중간에 나가지 않고 끝까지 볼 수 있도록 재미가 있을 것을 목표로 할 결과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채널은 2개로 열었고요. 아이디어 구성을 포함한 모든 제작은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영상에 쓰일 직접 그린 그림이고 그림을 여러 장 그려서 움직이는 사진처럼 보이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이거는 5분짜리입니다. 유튜브에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뽑아보았습니다. 부분에서 시청자들이 시청을 포기했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을 가장 다시 많이 보았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던 점이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편집 기술이 능숙하지 못했던 부분, 아무리 자극적인 오프닝과 제목이라도 관심을 끌기가 생각보다는 어려웠던 부분,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적어 의견을 듣기가 어려웠던 부분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 부스 운영 과정과 결과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고방패 처리시설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1차, 2차로 나누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1회차는 대구 동성로 228 기념 중앙공원 입구에서 오전 중으로 부스를 운영하도록 진행했고,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 모두 그래프 색을 보시면 눈에 띄게 반대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차 부스 운영을 위한 설문지와 상품, 그리고 태블릿 등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준비를 마치고 11시 반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는데요. 우선 홍보 판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태블릿이나 쓰던 일을 기록해 보았는데요. 처음 활동을 시작하기 전 관련 전공자분이 오셔서 설문도 해주시고 저희가 몰랐던 사실도 말씀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또 설명을 듣다가 중간에 그냥 종이를 놓고 가버리신 분도 계셨고, 활동을 끝내기 얼마 전에는 사이비가 아니냐며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잘 설명을 드려가지고 오해도 풀고 설문에 응해주시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다음 2차 부스에서 QR코드를 이용하여 설문을 하기 위해 QR을 제작하는 모습입니다. 책상이 없다는 부분만 차이가 납니다. 활동 중인 모습입니다.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로 2시간에 걸쳐 활동을 진행하였고, 이번에도 관련 내용에 대해 잘 아신다는 시민분이 첫 번째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대학교 앞이다 보니 단체를 방문하는 대학생들이 많았고 날씨가 추워져서 금방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결과입니다. 다음은 1차 부스 운영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남자는 그렇다의 응답이 89%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을 알 것 같다라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지역이 부지 선정이 된다면 반대할 것이다 라는 의견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가 84%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부스 운영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번에도 남성이 참여를 했으며 대학교 앞이다 보니 20대가 주로 많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좋았던 점으로는 사람마다 알고 있는 지식과 반대하고 있는 이유, 인식 정도는 다 다른데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듣고 답을 줌으로써 상호소통이 가능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점입니다. 의견을 쉽게 들으나 천막 등이 없었기 때문에 부스로 보기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온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능숙하지 못했고 소속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비로 오해를 받았던 일이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집중을 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 핀란드와 같은 외국 사례들을 보면 부스 운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의 인식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스 운영을 서툴었던 부분은 능숙함과 구체적인 용품을 갖춘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 제작 또한 숙련된 영상 편집 기술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신뢰성은 아무래도 저희가 배우는 것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고 활용한 점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짧게 소감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못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설문지를 따로 모아놓은 걸 보면은 보통 여성분들, 중년층 여성분들이 뭐 땅값의 이유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남성층, 젊은 남성층의 경우에는 이제 반대를 하는데 본격적으로 바뀐 사람들도 꽤 많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많아졌습니까? 계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답변까지 들어갔고요. 저희 1분 문제 시간이 짧게 남아있는데요. 혹시 좀 긍정적으로 여쭤보는 거하고 부정적으로 여쭤보는 거하고 아니 설문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코멘트로 드립니다. 숙제로 드릴게요. 지역 홍보 방안의 발표를 맡게 된 한방문구의 이민서입니다. 발표 시 원자력 발전량은 우리나라 전체 발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부분을 보시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증가하게 되면서 폐기물 증가는 당연히 따라오고 있는 숙제입니다. 폐기물 처리는 현재 국민들과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방사성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들의 방패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드뉴스입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한 홍보는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과 앞으로 지역 활동에 있어서 주축이 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라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노년층의 유동성이 높은 장소에 배치하여 노출량을 높이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라우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사선과 방사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카드 뉴스와 팸플렛 등의 QR코드와 다운로드 링크를 첨부하여 홍보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홍보에 있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확인해본 결과 현재 어플리케이션의 버그 수정 및 기능 개선 작업으로 인해서 홍보는 자제해달라고 홍보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주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또한 고등학교의 양해를 구하여 카드 뉴스의 내용과 이어 넷의 자료를 통하여 발표하는 지역과 방패장 주변의 방사선량을 비교하여 차이가 없이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캠페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를 할 때 전파성이 좋으며 캠페인은 일방향으로 단순 정보 전달이 아닌 싸움이 되기 때문에 방패장에 대한 지지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카드 뉴스와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의 참여도는 카드 뉴스의 차분하게 잘 진행해 주셨는데요. 잘 알고 계시는 원자력공학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분들로 이제 복지 쪽 아니면 이제 심리 쪽과 관련하여 이제 각각의 홍보 방안에 대한 구분 없이 그냥 다 모아놓은 건가요? 뉴스, 팜플렛 이런 것들을?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설문조사의 목적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상으로 이제 방패장에 대한 인식 조사가 주였기 때문에 이제 매체별로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시죠. 이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이번에 하시면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좀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 이 방패장과 원자력 발전 관련 부분을 이제 교육에 많이 삽입하는 것을
가장 많이 삽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재로서는 홍보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 결론과 홍보 방향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MP4의 팀원들과 팀 이름의 의미입니다. 저희 팀이 처음 모여서 원자력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에 관련하여 회의를 할 때 찾아봤던 자료입니다. 왼쪽이 보상 금액, 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관련 지식의 부재로 인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방사성 폐기물은 방패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과학자와 대학이 비교적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려 해서 고민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원전과 고준위 방패물에 대한 막연한 정확하지 않은 공포심을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통해 원전과 방패물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여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방패물 시설에 대한 사전 준비 절차입니다. 유퀴즈는 우선 여러 번의 팀 회의를 통해 문제와 해설지를 만들고 프리온 QR코드를 삽입하여 팜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벤트 상황에서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 및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방패물에 대한 간단한 인식의 변화를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작한 출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으로 커피 쿠폰을 준비를 했고,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퀴즈 이벤트의 현장 모습입니다. 지금 문제를 풀고 계시고,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저희가 활동을 하는 사진들이고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기획하였습니다. 세미나에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SNS와 학교 커뮤니티에 직접 제작한 홍보 포스터와 게시글을 올려서 평가 과정. 2차 강연은 현재 원자력 발전 및 처분시설의 기술 동향과 안정성에 대한 것으로, 강연 이후에는 참여자들이 평상시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습이고요. 세미나 2부에서는 사전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비율이 65%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고준위 방패물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준위 방패물에 대한 내용은 주로 대중매체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평소의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70%에 달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영향을 고려한다면 활동이 비교적 유의미했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응답자의 거주지나 근처에 처분시설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긍정은 31.6%, 중립 28.9%, 부정은 고준위 방패물 처분시설의 현황과 해외 사례로 구성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활용한 카드뉴스 홍보는 게시물을 내용별로 구분하였을 때 어려운 내용이 추가될수록 관심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활용한 카드뉴스 홍보를 진행하면서 583명이나 SNS를 활용하여 그들의 현재 인식을 확인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직접 의견을 나눠봄으로써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변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활동을 영향력 있는 유튜브 채널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이미 보건복지부의 유튜브를 활용한 무단 캠페인이라는 것으로 성공이 증명된 적이 있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그들에게 더 많은 정보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저장은 뭐고 재처리는 뭐고 재활용은 뭘까 이렇게 조금 혼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분에 대해서만 지금 일단 이 키워드에 대해서 처분에 대한 얘기. 처분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재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따로 그냥 처리 시설과 이제 헷갈리는 그런 경험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해서 세미나를 하고 그 전후에 그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준 부분이
참신했던 것 같아요. 물어보고 싶은 거는 혹시 그 세미나 참석한 학생 수, 규모랑 그 다음에 그 학생들 전공이 다 에너지자원공학과 이해를 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긴 했는데 그 저희가 설문조사 그 주관식 답변을 받았을 때는 신한 그 방안을 많이 적어주셔서 그 부분이 의미가 있었고 시간이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마지막 코멘트가 혹시 있어요? 예, 오늘 발표 잘 들었고 많은 노력과 그리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 잘 들었다고. 이렇게 밤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는 그런 불빛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 에너지별 비중을 보았을 때 중립의 경향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도 앞으로 더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나온 사용 후 핵 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화성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 홍보 방안 발표를 맡게 된 반가반가조 이미철입니다. 방패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진행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바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고준위 방패장이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지 등과 같은 고준위 방패장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이지만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는 소통 방식인 신문을 통해 홍보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지역시 세종 온라인 뉴스 국민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각 기사들의 댓글들에는 방패장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신문사뿐만 아니라 한세경제, 프레시안, 쿠키뉴스 등 다양한 신문사의 편집국과 연락을 방패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생긴다면 보다 수월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7단 보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중저준위 방패장의 경우 기존에 어떤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굉장히 어려운 설치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고준위 방패장의 경우 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12월 13일 시흥에서 출발하여 방패장 인근 지역인 경주 읍천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읍천리에 있는 카페, 그리고 주변 가게들, 그리고 가정집 등 주민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며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고 방패장에 대한 의견과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 또 불안감과 형태에 대해 조금 불만이 있으셨습니다. 지원금이 방패장 처분시설 인근 지역에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주시 전체로 지원이 되다 보니 실질적인 타격을 받는 지역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또한 중저준위 방패장이 있는 곳에는 현재 노년층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젊은 층이 없다 보니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단순 일회성 형태의 지원금이 아닌 학교나 병원 등을 사회시설을 설치하여 젊은 층의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는 방향의 사업을 추구하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가 지원 예산 편성을 조금 급하게 짜다 보니 마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이를 고준위 방패장 설치 과정에 반영한다면 양측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과정을 직접 봐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직접 방패장을 방문해 본다는 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고준위 방패장에도 적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고준위 방패장 견학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특히 설치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간부, 지역 청년 활동가, 종교단체들을 초대하여 참석을 시킨다면 사전에 대한 인식 개선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7대 중점 추진 과제 중 두 번째인 관리시설 건설, 운영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방패장 근처에는 실시간 방사 전량 표출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 표지판이 있습니다. 하게 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현재 환경 방사능 수치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홍보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고준위 방패장이 운영될 때 방패장 설치와 홍보에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중점 추진 과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한 거는 굉장히 좀
어프로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역 주민들 인터뷰를 통한 피드백 맞췄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논의하려고 하는 거는 그쪽에 대한 그 유치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방안이니까 그걸 조금 더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고준위 방패장의 경우에는 그래도 마을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중저준위 방패장을 참고해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점을 이제 피드백해서 중저준위 방패장이 있는 그 지역에 직접 인터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동네를 사랑하셔서 계속 오래 남으시려고 하시기도 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참신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문 규범이 사실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작성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작성할 때 어떻게 또 공부를 하면서 아마 하셨을 텐데 그런 과정하고 작성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애로사항이 없었는지를 좀 하는 과정을 많이 거쳤고요. 그리고 이 편집국과 연락을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계속 확인해야 되고 이제 언제쯤 괜찮을까요 하면서 했던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말 관심이 적다라는 게 이제 신문 게재를 하면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교육 건강한 팀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부의 대부분의 최대 중점 추진 과제를 기반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련해 매립하여 주로 원자력 발전소에 발생합니다. 습식 저장과 건식 저장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안을 마련했지만 환경단체와 관련 지역 주민 등의 거센 반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반발이 높아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 시설을 부지로 사용하려고 했던 자체는 인식 변화에 큰 힘을 써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장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강조해야 하며 지역 인재 활성 극대화, 공공기관 본사 이전, 폐기물 처분 시설로 선정된 지역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및 지역에 대한 홍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해하여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폐기물을 회로로 운반할 수 있고 한빛 발전소와 또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 시설 건설 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장흥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결혼 장려금 지급부터 남녀가 만날 수 있는 동아리인 청바지, 병원, 영화관, 쇼핑센터 등 많은 문화시설이 생겨 발전된 장흥군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장흥군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장흥군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였고 주민들에게 좀 더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장비와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현장 답사 2회차에는 저희는 장흥군의 유동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장흥시외 버스 터미널로 현장 답사를 갔습니다. 이때 홍보 팜플렛과 대형 설명판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알려주었습니다. 대형 설명판에는 QR코드가 장착되어 있어 쉽고 간편하게 설문조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정해 놨습니다. 저희 선량의 팀은 SNS 홍보 활동을 위해 국민들에게 좀 더 친근히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임시 저장시설과 같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 시설에 대한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게시하였고 국민들의 궁금증은 다이렉트 연령 참여율은 45, 60대가 제일 많았으며 대부분의 참여하신 분들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 시설 건설에 찬성하였습니다. 저는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만 처분하는 시설이므로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처분장이 필요합니다.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상 설명의 팀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사를 하셨는데 이제 홍보관까지 만들으셔서 제가 다 보지는 못하고 발표 자료하고 이쪽에 이 것은 이 홍보물에서 보면 자세히 한번 우리 원자력 안전 위원 중준위하고 저준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나름대로 처분 방식을 언급했는데 사실 그것도 조금 지금 할 수 있으면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홍보 방안을 찾는 또 이게 그런 결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영상들보다는 직접 가서 그들을 설득시키는 게 저희한테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요, 참신하게. 근데 이제 뒤에 결과들을 보면 생각보다
적지 않은 결과에 대한 분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예. 혹시 짧게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짧게 부탁합니다. 그걸 찍어서 설문조사를 응해주라 하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네, 재학 중인 구성원으로 구성된 팀 박리세프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박윤서입니다. 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 경로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채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에서 사진 및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에서 최근 인기가 급상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 안녕 나는 고준희 방사성 퇴근물이야 이제 나를 위한 복음 친근감을 조성하였습니다. 높으신 분들까지 사용하고 있어 저희 연령층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정 장소, 예를 들어 지하철역 혹은 시청과 같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원전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5가지 이유를 선정하여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제시되어 있는 고준희 방사성 폐기물 R&D 로드맵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R&D 로드맵은 마찬가지로 현재 국내의 R&D 기술 동향에 대해서도 하드 뉴스로 제작을 하여서 저희 박리세프의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라는 단어를 설문지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희 방사성 폐기물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인식조사 후에 한 차례 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경우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66명의 후보 중 22명에게만 설문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5번입니다. 실시간 위치에 따른 방사능 수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이 개발이 된다면 사용하실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86.4%가 사용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6번입니다. 뒤에서 두 문항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렸습니다.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는 93.8%가 8번입니다. 고준희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립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홍보 효과가 어떤 것이 있을지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3분이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공익 광고를 통해서 TV에서 자주 좀 접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상 또한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고준희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일정 거리 이내 거주 학생들만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데 고준희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부정적 관심을 줄이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주를 떠올렸을 때 중대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성 측정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방사능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방사능 수치 또한 함께 제시한다면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알 권리 또한 보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IoT 연계 어플이 개발된다면 일반 가정에서도 실시간 후보 과정에서 저희가 실제로 구현을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저희의 관련 지식과 기술력 부족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월하고 한올이 훌진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세월은 울산시 우주에 오늘을 통해서 그 이분들이 인식이 변화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걸 다 통틀어서 보신 후에 전체적인 통계적인 수치만을 조사했습니다. 길거리 홍보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은 인식이 바뀌었는지 어땠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건가요? 공공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보시면 그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계속 사람들이 신입생 변화가 줄어들고 있는 완화를 통해서 인식 개선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및 부지 선정을 위한 지역 후보 방안에
홍보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는 중학생 대상으로 강연을 하고 홍보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식도는 잘 알고 있는 분과 잘 모르는 분들이 골고루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는 예전에 저희가 시청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설문조사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라는 사람은 그냥 위험할 것이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영상 저희가 이런 설문조사를 토대로 총 3가지의 활동 지식이 없는 집단을 상대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해 줌으로써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에 대한 거리감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편향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 즉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는 이제 왼쪽의 사진이 저희가 직접 만든 강연 자료고요. 이 강연 자료 내에는 원자력 발전을 비롯해서 방사성 폐기물, 또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아이디어도 내보고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안전하다는 것을 계속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주 지역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설치를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안전한지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배경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약간 위험한 것과 귀여운 것을 같이 둬도 되나? 라는 반응과 함께 아직은 어색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저는 이러한 시도를 계속하는 테마로 써니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지식 전달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입니다. 만들어 보았고요. 이외의 2가지는 저희가 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2가지 일스타트로 현장 체험 학습처럼 상상 속 유니콘과 같은 존재가 아닌 현실감으로 방패장을 알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슬라이드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앱이 완벽하게 구동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홍보 중에서 메타버스 활동의 후기가 굉장히 역동적이었기 때문에 메타버스의 영향력은 홍보에 있어 크게 폐기물 포화도를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두 집단의 방패장 쌍방향적 소통을 위한 인식도 변화입니다. 즉 2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원자 산업의 부흥은 당장 닥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나중으로 미루게 된다면 미래에도 폐기장 설치는 원자력 산업에 큰 방해물이 될 것입니다. 방식과 팝업스토어, 밤람회 등은 청년 세대 제가 이제 그 잘하는 부분만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2가지는 사용 해결료를 얘기를 하면 되겠거든요. 중술에서 나오는 거하고 병술에서 나오는 생각을 해주셔서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성세대가 이제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생각했던 걸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도서관 이런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강연을 하고 이러한 강연을 통해서 기성세대분 중학생상 강연, 인스타, 메타버스 활용 기본적인 되게 논리적으로 잘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식 전달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않겠는지 말로 듣는 것보다는 몸으로 체험하는 게 제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몸에 와닿는 것 좀 강해주시고 제가 여전히 나이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각자가 생각하는 그 처리시설이라고 쓰신 분도 있었고 또 방사성 폐기물을 핵폐기물이라고 자료에 사용하는 경우도 몇 개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확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정확한 용어 사용의 중요성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되게 논리적으로 잘 하셨지만 이제 발표 자료에서는 자기가 만든 자료가 아니면 어디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왔는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그런 또 습관을 들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 올려주시죠.
말씀을 드리 같이 가자. 네. 아이예요? 저는 이재현을 보통 안 쓰시면 참. 네. 아이예요?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소통이 되면 그게 메인이 되면 사람이 그런 수적이라고 지금 이 사람이 한 거는 어떻게 보내 그런 부분들 이 정도인데 전달시에서 외국 사람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도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소통이 되면 그게 메인이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소통이 되면 그게 메인이 되면 그렇죠. 했는데 색깔이 이렇게 사진은 잘 찍었어요. 좀 깔끔하게 찍네. 필요하죠. 다 지금 이상하게 나온 거 아니야? 네? 인화는 그러니까 보정은 한 3일 정도 걸려요. 나머지 10개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아니 그냥 받아주시고. 인화하시면 약간 좀 더 소프트하게 보셔야 되니까 좀 앞머리 좀 여권에 저 편집실인데 최근에 여권 찍으셨으니까. 안 이쁘다. 어떤 걸로?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본사를 찍고 오신 거죠? 사전 등록하셨어요?
소연이 전화 왔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함께 자리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소개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집회는 시선을 도와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오늘 10대 팀인데 마지막 팀으로 네, 가장 오랫동안 또 긴장감과 설렘을 느끼셨을 텐데 네, 수용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한국 방사선 폐기물 학회 회장 강원자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폐기물 승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주시고요. 네, 같이 우리는 오늘 첫 번째 팀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무척 떨렸을 텐데도 네, 열정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22 원자력대학 상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상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멋진 그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죠. 많은 마음을 담아서 설명게 해주셨습니다. 중앙으로 돌아가셨고요. 경진대회에서 선물하겠습니다. 원자력 이민자 부원장님, 부원장님을 중앙으로 모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발표가 저도 오늘도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우리 스피커분들 안전하게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네, 멋지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상장 우수상 이화대학교 LP4 사장상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27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황주호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이승철 부상을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LP4입니다. 밝은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그럼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거울보다 무대감이 느껴지는 만큼 대학생 커뮤니케이션 경진대회 한번한 발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뜻깊은 결실을 맺고 있는 강다방 같은 대상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오늘 이 순간을 기록하며 잘 보신 것 같습니다. 먼저 촬영 가시죠. 스마일 촬영 진행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네, 저희 주민들의 박수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우리 공무원 앞에 큰 박수로 서울을 축하해주세요. 이렇게 인천 현장에서 실까지가 발표를 못 들어서 아쉽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10개 둘러보고 종광 교수님은 저희 수업은 안 가르치시고 개학과 거의 실력증 1단백만 해주시고 그래? 교수님은 저희 수업은 안 가르치시고 개학과 거의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1대 3 인식이 안